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오픈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라이팅을 사용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SRL 클립이라는 데를 알게 돼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전문 모델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더라고 또. 그래서 이거 돈을 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내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사진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 스튜디오에 1년 연 회원권인가 뭐 이런 걸로 신청을 해서 한 6개월 동안을 미친 듯이 다녔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쁜 모델들 세워놓고 여러 명의 작가들이 카메라 들고 찍길래 거기서도 물어도 보고 찍기도 하고 촬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때는 한 6개월 동안을 미친 듯이 일주일에 6번, 7번 갔어요. 그때 한 번 촬영하는데 4, 5만 원씩 들어가는 그 비용을 계속 내면서 강남까지, 제가 집이 부천인데 부천에서 강남까지 차를 타고 매일 가서 촬영하다가 어느 날 촬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모델 세워놓고 그냥 사진 찍고 와서 컴퓨터 열어보면 그 사진이 그 사진 같기도 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때부터 스튜디오는 발을 끊기 시작했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섭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천대학교가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 손님이 많아서 친한 손님들한테 야,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예, 좋아하는데요. 사진 찍으러 갈래? 그렇게 해서 손님들을 야외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데려가서 그냥 내가 잘 찍지는 못하지만 데려가서 찍은 사진을 주고 애들이 좋아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 만족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배경이 항상 내가 원하는 빛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배경이 역광일 수도 있고 순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팅을 사용했던 첫 번째 이유는 역광 촬영이었어요. 이 배경이 여기가 되게 이쁜데 모델이 거기에 있어야지 그 이쁜 배경이 나오는데 라이팅 없이 찍으면 배경에다 맞추면 인물이 시커멓게 나오고 우리 흔히 뭐 촬영해봐서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그렇고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면 인물이 안 나오고 일반인을 세워놓고 인물에다 노출을 맞추면 배경이 그냥 다 하얗게 나와. 그렇게 해서 SRL 클럽 들어가서 강좌랑 또 제가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스트로보 사용이 나오는 거죠. 스트로보를 왜 사용하냐? 스트로보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은 다 아시겠죠? 인물의 부족한 강량을 채워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데 그때 스트로보를 사서 똑같이 TTL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쓰는지 저도 몰라요 잘. 그냥 TTL로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찍으면 맞다 그래서 TTL로 사용을 했는데 문제점은 내가 원하는 일정한 광량이 잘 안 나간다는 거죠. 어떨 때는 다 날아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둡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문제에 첫 번째 이제 그 문제가 닥쳐서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찍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갔던 단계가 TTL하고 매뉴얼 모드로 찍었던 거예요. 매뉴얼은 내가 원하는 광량을 일정하게 쏘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빛만 계속 줄 수 있는 저에게는 가장 맞는 촬영법이 매뉴얼 촬영.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찍었던 모든 사진들이 다 매뉴얼로 찍은 거예요. TTL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스트로보가 아니고 600W의 그 강력한 빛을 쏘아주는 조명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스트로보로 나오는 일단 예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촬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스냅 사진이죠. 이런 건 조명이 안 들어갔어요. 겨울이긴 하지만 빙벽에 세워놓고 그냥 찍을 수 있는 촬영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촬영. 조명 없이도 가장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찍고자 하는 이 배경 자체에 노출차가 별로 없어요. 인물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배경이랑 인물이랑 노출차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촬영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촬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있죠, 이게. 그날 이제 여기서 찍었던 몇 장의 사진이 있지만 다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경과 인물의 노출차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촬영도 아주 약하게 스트로브로 사용하긴 했는데 이때는 스트로브만 사용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600W의 그 큰 빛을 쏘는 조명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트로브로만 촬영했던 사진들. 스트로브만 잘 활용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용만 잘하면. 스트로브가 나쁜 게 아니죠. 얼마든지 질 좋은 사진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스트로브를 사용한 마지막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런 조명 장비 없이 스트로브 하나로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날이 얘는 일반인이지만 저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얘를 데리고 서해까지 가서 1박 2일로 촬영을 갔던 거예요. 이게 그날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에요. 촬영은 20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멀쩡하던 하늘이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때가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그날 한 20분, 30분 촬영하고 나서 촬영은 끝났어요. 근데 그날 찍었던, 지금도 제가 촬영한 지가 한 7, 8년이 넘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사진. 이것도 그날 찍었던 사진이고, 이 몇 장 안 되는 이 사진이 지금 제가 그날 찍었던 사진 후회하지 않는, 이틀 동안 내려가는데 하루,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동안 찍었는데 이틀 동안 찍었던 30분도 안 되는 사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지금도 마음에 드는 사진. 생동감이 있어서. 그것도 스트로브 하나로. 찍는 이유는 메뉴를 쓰게 되면 아까 메뉴를 이야기가 나왔지만 단점이 있어요. 내가 바디에다 연결하고 찍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광량이 틀려진다는 거죠. 내가 1.5m에서 찍는 광량이랑 2m에서 찍는 광량이랑 1m에서 찍는 광량이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메뉴를 찍는 방법은 그냥 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델을 세워놓고 이 정도의 거리에서 찍으면 그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일정하게 쏘려면 방법이 없어요. 딱 서서, 그때는 동적으로 사용해서 세워놓고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디에 끼워서 찍었던 촬영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만큼 1.5m면 눈으로 계속 1.5m를 보고 찍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촬영도 모델과 나의 거리를 일정하게 딱 맞춰놓고 그냥 30분 동안 뛰었어요. 자, 여기서 점프를 해. 동선을 만들어 놓고 딱 준비하고 있고 애가 뛸 때 같이 돌아가면서 찍었던 사진들. 이제 일반적인 스트로브 사진은 빛이 그렇게 큰 빛이 필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우음도에 있는 뭐 왕따나무 같은 나무에서 찍었는데, 이날 또 태양의 위치를 보시면 티가 나구나. 태양의 위치가 거의 반역광이었어요.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빛은 얼굴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그 큰 조명이 있었는데도 조명을 꺼내지 않았어요. 큰 조명이 필요가 없었어. 눈으로 보는 광량 차이가 크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로브 하나라도 여기에 있는 그림자만 살짝 없어주면 지금 내가 원하는 배경과 인물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사진들. 자, 이거는 서울숲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거늘이 져 있긴 했지만 아주 큰 광량이 필요가 없었어요. 스트로브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트로브 하나로만 여기 주변에 있는 약간 그림자진 부분을 살짝 없애줬던 정도로만 촬영했던 경우고, 태양이 모델의 등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조명을 주지 않아도 얼굴에 있는 그림자만 살짝 없애주면 얼마든지 스트로브로도 좋은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스트로브 사용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 쓰는 것 뿐이지 얼마든지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팅 사진을 아무리 강자로서 설명해도 하루 만에 절대 안 돼요. 촬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촬영해보고 거기에서 얻는 어떤 결과가 없으면 절대 그 앞으로 못 나아갑니다. 조명 촬영 자체는. 지금까지 촬영해봤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짜여져 있는 공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라이팅 촬영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찍어보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려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누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아는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불러서 찍을 수도 있고 찍어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스트로브로 사용한 게 아니고 폐건물이라 건물 안에 빛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여기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데 LED 조명 50W짜리 LED 조명 하나로만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스트로브로 사용해 보니까 이쁘지가 않아요. 스트로브 불빛이 강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림자가 심하게 지지 않게끔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트로브를 빵 터뜨리면 여기 일단 등 뒤에 그림자가 쫙 생겨요. 저는 스트로브, LED 조명 이렇게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쓰는 방법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게 찍는 거라서 요거는 LED 하나로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제 지금 찍는 사진들은 주간에 이제 스트로브가 아니고 스트로브로 찍은 게 아니고 600W의 조명을 가지고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빛이 떨어지는 방향이 한 11시 반이냐? 뭐 빛은 좀 강한 편이었어요. 이게 거의 여름 7월달 정도? 거의 여름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좀 더운 날씨였고 태양의 방향이 거의 한 11시 정도? 여기서 보면 한 11시 방향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 쓴 스트로브는 600W짜리 조명 하나로서 직광으로 때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직광으로만. 일단 태양을 피해서 찍었기 때문에 배경 노출이랑 지금 인물 노출이 아주 심하지가 않았어요. 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600W 조명 하나로만 담아도 충분히 무난하게 찍을 수 있었던 사진이고 작년 겨울에 찍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게 찍었던 사진. 태양의 방향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3시 정도 방향이 있었어요. 모델을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세웠던 이유는 태양 쪽으로 가게 되면 라이팅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얼굴에 지금 태양빛이 들어가 있잖아요. 역광이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거든요. 모델 얼굴 쪽이 그림자가 지도록 바꿔버리고 라이팅을 여기서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림자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라이팅으로 딱 주는 방향이고 이것도 이제 음도 같은 데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도 가장 많이 가는 공룡월 화석지 그쪽에 안에 들어가면 저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 뒤에 산은 포토샵입니다. 이 진짜 배경이 이렇지는 않고 여기 부분은 약간 이제 포토샵이 좀 들어간 부분이고 태양의 방향은 이거는 순광이에요. 거의 순광이나 마찬가지예요. 태양의 방향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순광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런 장소에서는 내가 원하는 배경 자체가 이동할 수가 없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돌려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다르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조명은 여기서 거의 직광으로 때렸고 그림자만 없애주는 역할만 했던 거고 제가 찍는 사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대다수가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사진은 빛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햇빛이 무지하게 강한 날 오후 12시, 낮 12시, 오후 2시에 찍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찍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 시간에 뭐 찍으려고 그래 가냐.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세워놓고 뭐 찍으려고 그렇게 가냐라고.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태양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찍어봤냐면 조리개를 22까지 쪼아봤어요. 태양을 이기려고. 태양을 한번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을 밀어내서 한번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서 한번 찍어본 적도 있는데 못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강한 날 아무리 좋은 조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볼 때는 그 태양빛을 밀어서 내가 찍겠다는 것은 바보짓이거든요. 가장 좋은 사진은 가장 좋은 빛에서 찍었을 때 가장 좋게 나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자, 이제 낮에 찍으면 낮 시간대도 이제 그 날씨에 따라서 찍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한 오후 2, 3시 정도. 빛이 좀 강할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냥 아주 심하게 강한 날은 아니었어요. 약간 살짝 흐리다고 해야 되나? 빛이 살짝 이렇게 흐린 날? 그런 날은 조명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사진들. 이런 사진은 그냥 일반적으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좋아하는 사진들은 이제 해가 지를 때, 해가 지는 타임 때 찍는 사진들. 아주 큰 기술이 없고, 빛이 부드러운 시간대는 조명도 잘 먹거든요. 조명빛이 잘 먹어요. 큰 광량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배경과 인물을 같이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찍는 방식은 항상 배경에다 노출을 맞춰요. 흔히들 물어보거든요. 지방에 있는 포토그래퍼 중에서도 라이팅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가 와요. 이제 친한 분들은 전화 와서 형, 저 라이팅 어떻게 찍어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쉽잖아. 배경에다 노출 맞춰. 그리고 인물에 네가 원하는 광량 주면 되잖아. 그러면 맞네? 그렇게 찍으면 되겠네?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찍는 사진은 인물도 중요한데 배경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사진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인물에 내가 원하는 광량을 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여기는 인천공항에 있는 채석장 같은 곳인데 원래는 물이 없어요. 여기가 다 돌로만 되어 있는 곳인데 장마 때 비가 오고 나서 가면 물이 고여서 그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깊지 않고 무릎 정도 오는 곳인데,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모든 장비를 다 이렇게 맞춰서 갔는데, 간 날도 하늘이 썩 좋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찍었는데 딱 해지기 전에 이런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빛이 돌면서. 그래서 같이 갔던 포토그래퍼 2, 3명이서 아주 미친 듯이 찍었던 날인데, 이날 찍었던 사진들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인 모델이라 이제 뭐 이렇게 포즈나 이런 것들은 미흡한데, 제 사진에 보면 다 보이는 게 있죠. 뭘로 찍은 것 같아요? 뭘로 찍은 것 같아요? 광각 렌즈. 표정 렌즈가 아니고 광각으로 찍었어요. 광각 렌즈 아시죠? 이 야외 촬영은 날씨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진 찍기가 솔직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환경이 훨씬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냥 야, 찍어도 그림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라카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뭐 큰 조명을 가지고 간 적도 없었는데도 지금 그때 찍었던 사진 보면 사진이 너무 이뻐. 피부톤도 너무 없고, 그분들이 그 피부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캐논으로 찍었는데 정말 괜찮게 나오는 걸 보고, 역시 우리나라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정말 사진 찍기 힘들다라는 걸 제가 100% 공감. 이 사진 또 하늘은 합성입니다. 하늘은 합성을 한 거고, 이런 하늘이 우리나라에 나오질 않죠. 죽을 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하늘이라, 하늘은 이 컨셉에 맞게끔 제가 약간 보정을 해본 거고, 여기에 썼던 라이팅은 사광으로 썼어요. 모델 측면과 나 중간에 있는 라이팅 위치를 보시면, 그림자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시 방향 정도, 4시 반, 4시 방향에서 조명 하나로만 잡고 풍부한 입체감을 살리려고 저렇게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진 느낌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빛이 그 몸을 밤 정도밖에 안 타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진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사진이고, 이날도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찍었던 몇 안 되는 그 유명한 모델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때는 촬영에 들어가 있는 그 소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소품이라 일반인을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실패할 확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들, 이 자동차도 폐차장에서 빌린 거예요. 멀쩡한 시동이 걸리는 멀쩡한 차를 가져와서 그날 다 부셨어요. 여기 장소에서. 망치로 해머로 다 부시고 락카치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스트로보가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해가 거의 질 때, 이제 일몰이죠. 거의 이제 완전히 해가 지진 않는데, 좀 조여서 찍다 보니까 뒤에가 더 어둡게 나왔는데, 이렇게 촬영합니다. 백라이트가 필요하면 뭐 스트로보를 또 연결하고, 조명은 뭐 이렇게 센 광량이 필요 없을 때는 스트로보로도 얼마든지 백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도 이 지금 사진이 작은 사이즈라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물이에요, 위에가. 한 명이 발전기에다가 그 드럼통에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명을 터뜨리면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나서, 이런 촬영도 상당히 재밌는 촬영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스트로보 하나로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사진이라서,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 모르세요? 탄도암. 이 사진은 서해 물때를 보면 한 달에 2번 정도가 일몰 타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는 길이 있고, 이 장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합성을 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희미하게나마 여기 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길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일몰 타임에 물이 빠지는 타임을 딱 맞춘 한 달에 2번 정도 맞거든요. 그때 이제 아는 모델분을 데려가서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느낌으로 찍으려고 이렇게 찍었던 거고, 이런 것도 빛이 배경이 워낙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스트로보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출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기장에 있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 드라마인지 그게 나왔던 장소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유명한 장소인데, 동해 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쪽이라 일몰 촬영이 안 돼요. 여기는 일몰처럼 찍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일출 시간대에 밖에 못 가더라고. 작년 추석에 제가 집이 부산이라서 추석 연휴에 부산 내려가는 날 부산에 알고 있는 분을 불러서 새벽 5시에 불러서 찍었던 사진. 조명은, 여기도 조명은 하나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태양 뜨는 위치가 이쪽이기 때문에 역광에서 그냥 얼굴에 있는 그림자만 없애주면 이렇게 바다와 배경과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사진.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찍는 스타일의 사진이에요. 배경과 인물을 무조건 함께 살리는 거. 이때 사용했던 렌즈도 일반 렌즈가 아니고 광각 렌즈예요. 모델이 어떤 분들이 제가 찍는 사진의 모델들이 다 크다라고 다 늘씬하고 막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키가 150도 있고 156도 있고 165 이상의 모델이 별로 없어요. 다 키가 작은 분인데 광각 렌즈로 이제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늘씬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예요, 사기.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찍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침 시간이 지나버리고 시간이 이제 뭐 6시 넘어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한 7시가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진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버리죠. 빛이 가장 부드러운 타임대를 놓쳐버리면 이제 흔히 찍을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더 강하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8시, 9시 정도? 그 시간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보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라이팅은 이 정도 되는 거고.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제가 이게 강좌 오늘 그 강좌 형식이 아니라서 제가 솔직히 그 빛에 대한 알러지가 있거든요. 제가 마스크를 끼는 게 얼굴을 노출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빛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병이 있어서. 그런데 촬영을 하잖아요. 그 더운 날 야외 촬영을 하잖아요. 여름에 촬영을 해도 이렇게 해요. 이 긴팔을 입어야 되고 피부 색소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병이 있어서 빛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빛의 피부톤이 이 병이 제가 볼 때는 촬영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원래는 피부가 구릿빛인데 지금 손이 하얗잖아요. 색소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부 색소가 다 빠져나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그 더워도 이런 마스크를 꼭 해야 되고 눈만 거의 뭐 이렇게 눈만 딱 내놓을 정도로 다 덮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 마스크를 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렌즈를 찍으시는 보통 그 모델이랑 그 거리가 네. 어느 정도 유튜브들 비슷한 정도의 어느 정도로 거리 유지를 거의 일단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오이도에 작년에 갔는데 이런 곳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생명의 나무인가 하는 그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나무를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쭉 가다 보니까 저렇게 정자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분들은 이 장소가 촬영하기 좋은 장소로 촬영하기 좋은 장소로 안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눈이 광각 렌즈를 예전부터 많이 쓰다 보니까 제 눈은 어느 날부터 광각에 좀 맞춰져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장소가 나는 딱 가보면 여기 144로 찍으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게 한 8, 9년 이상 찍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보여요. 그 장소가. 딱 하면 야 여기서는 어떻게 찍으면 정말 이쁘겠다. 이날 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잠시 세워놓고 딱 했는데 여기야. 그래서 촬영 계획도 없는 촬영이에요. 이날은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밤 12시 정도에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크게 쓴 조명은 없어요. 얘 자체도 조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에서 나오는 불빛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천장을 살리려고 모델 바로 등 뒤에서 니콘의 SB800 스트롭을 하나 딱 해놓고 천장에다 약하게 그냥 방 터트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장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사진이 좀 더 웅장하게 보이는데 여기 썼던 조명은 LED 조명이에요. 여기 6편에 있는 50W짜리 제가 5년 전에 사서 야간 촬영에는 가장 많이 쓰는 조명은 LED 조명. 그 다음에는 스트로보랑 LED 조명 그 두 개만 있으면 그냥 어떤 장소에 가도 저는 다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요거 거리가 얼만큼 될 것 같아요? 네, 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모델이 앞에 있으면 거의 다 한 이 정도예요. 거의 다. 광각 렌즈로 이때 찍었던 그 화각이 거의 다 14mm일 거예요. 14mm에서 제가 좋아하는 렌즈 화각이 광각은 14mm에서 18mm, 20mm 거의 미만이에요. 모델이 좀 크고 내가 굳이 담아야 될 배경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거의 다 14mm. 그리고 제가 찍는 모델들이 다 키가 작아요, 희한하게. 이게 이제 촬영을 어디가 들어오던 사람을 만나면 키가 다 165 이하야. 키가 작다 보니까 또 광각으로 꺼내서 찍어야 돼요. 또 그냥 일반적인 렌즈로는 이 화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서서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도 안 나오겠다. 모델의 상반신 정도밖에 안 나오지. 일반 렌즈를 쓰게 되면. 그래서 광각 렌즈가 제 주력 렌즈예요. 자, 이 사진 또 오이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이제 밤에 찍는 사진 중에서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좀 판타지 같은 사진을 좋아해서 이런 앵무새 같은 것도 모형으로 사서 이렇게 찍는데 이제 실제하고 좀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진짜 앵무새냐 물어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얘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앵무새가 지금 약간 대머리예요. 앞에가 다 지금 털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우음도에 있는 나무에서 찍었던 사진. 이 사진을 찍고 이제 오이도로 넘어갔는데, 이 사진도 조명을 썼다라고는 그런데, 이 달 조명과 이 나무 뒤에 스트로브로 하나 터트린 거예요, 위로. 나무가 좀 어둡게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나무 뒤에서 스트로브로 하나 쳐주고, 메인 조명은 LED를 쓰는 이유는 스트로브로 써도 제가 볼 때는 찍을 수 있어요. 스트로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스트로브가 아무리 약하게 때려도 저녁에는 그 빛이 강해서, 빛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림자도 좀 지고 이래서 야간에 메인으로 쓰는 조명은 LED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빛이 저는 부드러워서 좋아서 그 빛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오이도에 있는 월미도에 있는 등대에서 찍은 거예요. 그냥 백라이트 하나, LED 하나, 두 개로만 찍은 거예요. 두 개로만 이렇게 찍으면 배경에다 노출을 맞췄기 때문에 노출 자체는 이 등대에 있어요. 이 등대, 제가 가장 쉽게 찍는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어떤 장소에 가도 조명이 있으면 조명을 처음에 켜지가 않아요. 스트로보든 휴대용 스트로보든 동조기가 다 꽂혀있는 상황에서 동조기를 끕니다. 처음에는. 끄고 나서 제일 먼저 찍는 거는 배경에 노출을 맞춰요. 모델은 서 있지만 모델은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델은 아예 제외시키고 항상 내가 찍는 거는 배경에다 노출을 먼저 맞춰요. 그래서 배경 노출이 낮 시간대는 F5가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조명을 켜서 내가 원하는 빛으로, 그거를 공식이나 어떻게 강자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이유가, 조명을 쓰지 않는 사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포토그래퍼가 원하는 사진이 다 틀려요. 어둡게 찍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화사하게 찍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찍으시는 분들의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그냥 찍어봐야 돼요. 내가 찍어야 돼요. 내가 찍어서, 내가 어느 날 결과물을 보고, 나는 밝구나. 나는 조금 더 어둡게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둡게 찍어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식은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저는 스트로브를 뒤에다 놓고 스트로브 강량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터트려보고, 그게 강하면 가서 조금 더 약하게 해서 한 번 더 터트려보고, 뒤에 백라이트가 노출이 내가 원하는 노출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메인에서 하나 딱 때려주면 그냥 편안하게. 선유대에 가면 장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그게 뭐지? 그 공원 이름이? 이게 거기에요. 거기를 사진으로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거기서 이제 찍는 감성 사진도 많이 보고 해서, 이 장소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장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여기서 한번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구나. 여기서 찍으면 정말 멋지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로브를 한 3개, 4개 정도 챙기고, 여기 가서 사진 찍다가 쫓겨날까봐, 여기도 밤에 10시에 갔어요. 걸레하시는 분들 퇴근할 때까지 퇴근해라고, 혹시나 쫓겨날까봐 밤 10시에 가서, 조명이, 여기 들어가 있는 조명은, 총 4개가 들어갔어요. 순간광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ED 지속광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 빛이 채워나는 게 보이시죠? 여기 하나, 스트로브 여기 하나. 나무 쪽으로 하나를 때리고, 얘도 이쪽으로 하나를 때리고, 이 모델 등 뒤에 한 10m 정도 뒤에 쭉 스트로브를 갖다 놓고, 한 2분의 1로 좀 강하게 하나 빵, 거리가 있어서 때리고, 인물은 빛이 없기 때문에, 인물은 이야기한 대로 LED 지속광을 하나를 켜서 광량을 조정해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고 나니까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는 찍었거든요. 이게 아마 얘가 없었으면, 이 2개가 없었으면 절대 이 느낌이 안 났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 스트로보가 이 배경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사진이 나오지 않았나. 용마랜드.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용마랜드. 저도 여기 한 번, 두 번 낮에 하고 밤에 여기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돈을 주면 여기 있는 불을 켜주신다고 그래서 거기 관리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상의하니까 뭐 1시간에 5만 원을 달라, 뭐 15만 원을 달라 그래서 저녁에 돈을 주고 찍었는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빛으로만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와요. 배경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불빛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갔던 스트로브가 우산 안에 스트로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모델한테 빛을 주기 위해서 여기 뒤에 이 우산 엄브렐라 위에 스트로브가 하나 달려 있고 거기서 동조를 쳐서 떨어지는 걸 이제 담은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 또 스트로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갔냐면 여기 배경을 살리려고 이 위쪽으로 해서 2개가 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뻥 터뜨려줬고 여기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뒤에도 지금 불빛이 새어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서 회전 문막 쪽으로 조명이 하나 또 나가는 조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총 들어간 게 순간광 4개가 들어갔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우산 있는데 엄브렐라 있는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하나. 지속광은 초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 조명은 조명으로서 때린 게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초점을 잡기 위해서만 지속광을 썼던 이유고. 그러면 남자는 어느 조명으로? 지속광. 아, 지속광. 네. 지속광으로 이제 보이진 않는데 지속광 하나가 켜져 있어요. 몇 와트죠? 50와트. 50와트가 50와트도 충분해요, 밤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경에다가 항상 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풍부한 강량이 필요가 없어요. 스트로보도 너무 강해서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모델을 제외한 이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면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ISO 한 8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소프트박스나 리플렉터 같은 거는 잘 안 사용하시나요? 잘 사용을 하잖아요. 저녁에는. 빛이 생각보다 예, 강해요. 좀 예, 강해요. 거칠고. 예, 약하게 해도 내가 원하는 빛이 안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 촬영 환경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주신 사진들이 예, 전혀 머니하고 관련 없는 이제 개인이나 예, 이거는 관련.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돈을 받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돈을 받고 찍고 있거든요. 지금 웨딩 늘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거는 일단은 순수한 비영리 목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돈을 싸들여가지고 그 용마랜드에 있는 이 사진 이거 찍는데 7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요거 하나 찍으려고.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가 있던 이 마르코 토끼 빌리는데 6만 원, 7만 원, 또 여기에 렌탈하는데 15만 원, 16만 원, 여름이라 더우니까 음료수도 사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지금 사진은 이거밖에 없지만 컨셉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토끼랑 모델이랑 여기 앞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차를 마시고 하는 컨셉이 또 있거든요. 그 사진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나?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다른 컨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책상도 사야 되고 그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보도 사야 되고 찻잔도 사고 그 들어갔던 총 비용이 60만 원 정도, 70만 원 들어가. 여기도 같은 장소네. 송도의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이 장소. 여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광각 렌즈. 광각 렌즈가 웅장하게 나오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도 웅장하게 나오거든. 키가 작은 모델을 키만 17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상당히 재밌는 렌즈라서 이게 여기서 찍었던 것도 조명이 일단 여기 조형물 안이 어둡기 때문에 조형물 안에서 밑으로 해서 하나 천장으로 하나 때려준 거예요. 빛을 밝혀줘야 되니까. 밝혀주고 모델 등 뒤에서 백라이트로 약하게 하나 탁 터뜨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 보이면 여기 빛이 이렇게 번져 있는 게 보면 백라이트에서 빛을 하나 쏘아준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또 메인에서 LED로 인물 쪽으로 약하게 때려준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느낌으로 좀 판타지하게 한번 만들어 봤던 사진이고요. 좀 사진이 작게 나와서 여기 장소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잠수교 있죠? 잠수교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 남단? 거기 가면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이런 터널이 있더라고. 여기도 많이 찍으시던데 요 길 바로 옆에 또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 터널처럼 조그맣게 터널처럼 생긴 길이 있더라고. 이게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 잠수교 옆에 있는 터널 같은데 사람들 보행하는 터널. 사진은 광각이 아니고 이 사진은 50mm로 제가 난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거의 매달려서 찍었던 사진인데 유일하게 나왔네요. 조명이 LED가 여기 LED가 나왔네요. 여기 이제 이렇게 찍는 거죠. 여기는 순간광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는 거라고는 요 LED 하나 들어간 거예요. 50W짜리 LED 하나로만 찍은 거. 얘는 저도 잘 몰라요. 달려있던 거예요. 그 천장에 달려있는데 내 것처럼 브러쉬로 그냥 빛만 쏘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천장에도 저렇게 조명을 달았구나 했는데 저 내게 아니에요. 얘는 서울시청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잠시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이렇게 고맙게 딱 불이 하나 들어와 있길래 거기다 세워서. 그래서 뭐 장소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을 건지 그냥 환하게 지나가는 것도 내가 내 눈에 어떤 장소가 보이면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 외부 말고 여기 문에 들어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찍으면 또 완전 다른 느낌의 사진 나와요. 좀 사이버틱하게 나오잖아요. 이 철 구조물이라서. 이거는 이제 빛이 새어나오는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에 이 철 구조물 제일 모서리 있는 부분에서 스트로브 하나를 딱 설치해 놓고 뒤에서 백을 하나 빵 터뜨리고 지속광으로 앞에 하나 딱 터뜨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화각을 보니까 제가 분명히 누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찍었던 사진. 이 천장을 살려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찍었던 사진인데 큰 조명 없이도 이렇게 특이한 사진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강좌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촬영했던 그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는 장소긴 한데 그 포토그래퍼들은 장소를 잘 공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끼는 장소 지금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자, 센트럴 파크에서 찍었던 사진, 이제 요것도 이제 LED 조명으로 사용해서 찍었던 건데,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LED 조명이 나와. 요렇게 찍은 거예요. 그 LED 조명 하나로만, 이거는 두 개도 아니고 거의 하나로 찍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 하나로만 찍은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찍으려고 아마 제 생각인데 감도가 상당했을 거예요. 1000이 넘었을 거예요. ISO가 1000 이상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거의 빛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고 찍다 보니까 여기가 감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2.8로 놓고 찍으니까 여기 배경에 대한 노출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도가 거의 제가 찍었던 기억으로는 최소 1000 몇백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고 그렇게 감도가 올라가면 얘는 아주 약해도 강한 빛이 되는 거예요. 배경에다 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 없으면 이렇게 찍을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LED를 강하게 해서 찍든 약하게 해서 찍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노출 맞춰서 찍으면 되는데 항상 배경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감도 자체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찍었던 이제 사진들이 여기도 이제 그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 무슨 이렇게 육교 같은 데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이날 찍었던 그 장소들이 다 이 들고 있는 모델이 들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달같이 보여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달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 가로등 뚜껑이에요. 요 뭐지 이게? 가로등 뚜껑 있잖아요. 플라스틱. 되게 가벼워서 그 뚜껑 부분만 안 나오고 모델이 잡으니까 달처럼 보이더라고. 거기다가 스트로브를 하나 터뜨리면 저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물어봐, 저게 뭐냐고. 그러면 저 옥션에 들어가면 14,000원에 판다. 뚜껑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뚜껑이다. 그거 그냥 감아서 쓰면 저렇게 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찍다가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이제 작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이쁜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혹시 지금 찍었던 여기 계절이 언제일 것 같아요? 겨울이에요. 왜 겨울이 찍어야 되냐면, 예? 아니요. 당연히 겨울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좋은 게 사람은 없어. 그것 때문에 찍은 게 아니고, 여기 가보셨죠, 한 번씩?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가 물 있지 않나요? 물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11월 달이 넘어가면 그게 얼어버리잖아요. 어느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물을 빼요. 물을 빼고 3월 달까지 물을 뺀 상태로 둬요. 3월 달까지 추우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가서 찍으려면 겨울에 가서 찍어야 되는 거죠. 이 모델이랑 수중 촬영을 했거든요. 이 모델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일반인 모델 한 4명, 5명, 그 중에는 러시아 모델도 한 명 있었고, 한 4명, 5명을 데리고 수중 촬영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수영을 못해요. 그리고 4명이 전부 다 물 안에서 눈을 뜰 수 있는지 없는지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4명을 들어가서 포천에 있는 드라마 촬영, 우리 TV에 나오는 막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하는 모든 장소는 거의 거기서 다 촬영하거든요. 수십 명 5m짜리 있는 그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모델은 물에 들어가지만 저희는 절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 강화유리 앞에 딱 서서 편안하게 앉아서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거기서 찍었는데, 이 모델이 그날 술을 처먹고 왔어요. 아침에 이제 모델을 다 픽업하고 가고 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집에 가라고 그랬거든. 가라고. 누구 죽일 일이냐. 여기 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촬영하기가 힘든데 술까지 먹고 와서 너 누구를 죽이려고. 그 수중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하루 렌탈하는 게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찍는 거죠. 그냥 뭐 오전 9시, 10시에 가면 바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요.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 뭐 이런 것들 수중 거기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교육을 시켜. 4명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 교육이 끝나면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델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심이 5m라고 그랬잖아요. 드레스 같은 걸 입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드레스에 물이 딱 묻는 순간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거든. 그래서 옆에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그날 촬영을 망쳐서 이날 그 추운 날 자기가 회개하겠다고 다음에 촬영하러 갈 때 꼭 자기 데리고 가달라고. 알겠다. 인물이 약간 추가되는 사진들은 이제 이 정도는 되겠죠.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람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게 나와서 누가 물어보면 이거는 인물 사진인데 인물 사진 맞잖아. 사람 크게 나왔잖아. 프레임에 꽉 차 있잖아. 이런 사진들이 이제 인물. 요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2470으로 찍었네. 광각은 아니고 이 사진은. 자, 요런 게 이제 광각 렌즈로 찍었는데 화각이 13mm는 아닌 것 같고 한 20mm 그 사이에서 찍었는데 이날 또 이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촬영 끝나는 날 이렇게 다이나믹한 하늘이 나와서 생각외로 어렵지 않게 사진이 이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다 돈이에요, 여기 다 보면. 이게 뭐, 들어가 있는 세장, 꽃바구니, 뭐, 화관, 다 돈이에요.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품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거든요. 보물 창고. 거기 가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소품이 드레스가 한 30벌 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의상들, 수많은 의상들, 그 의상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란제리부터 시작해서 원피스, 바디슈트 이런 게 쌓여 있는 창고가 있어요. 밥 굶어가면서 샀던 소품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 있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면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요. 사진 제가 찍는 사진을 보러 가지도 않고 그분들이 놀러 오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보고 막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게 다 재산이고 저는 이제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찍은 가장 최근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도 탄도항 쪽으로 가는 바닷가인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썼던 조명이 그 600W짜리 저는 이제 여기 육회안에 2년이 되다 보니까 저 홍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육회안에 있는 옛날에 그 600W짜리 조명을 저는 한 8년 전부터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명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나와 있던 모든 조명을 제가 다 써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면 빌려서라도 한 번만 빌려달라 그러면 TPD에 있는 걸 제가 가져가서 써보기도 하고 이 조명은 이제 이번에 구입한 조명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그 빛이 나올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딱 그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있는 조명은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600W의 강력한 조명인데 배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거의 70만 원 돈이었거든요. 72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니콘이나 캐논의 그 스트로브 좋은 거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도 580, 600 이런 거 다 써봤는데 그것도 막 한 50만 원대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스트로브 가격인데 광량은 일반 스트로브의 한 5배 이상의 광량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강한 날 외부에서 찍기에는 그 스트로브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조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에 있는 조명이 제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여기 대표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기 조명에서 고속 동조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여기 사장님한테 했던 이유가 야외에서 배경에 노출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인물의 조명을 때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야. 무슨 선택권이 없냐면 고속 동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250분의 1초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항상 250분에 고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배경에다 노출을 맞추다 보니까 항상 조리개가 9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더 떨어뜨려서 부드럽게 찍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기 대표님한테도 고속 동조가 되는 조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돈만 있으면 프로포토 좋은 조명도 있고 엘렌크롬도 있고 브론 칼라도 있고 그 비싼 조명에는 고속 동조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근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이 드레스 사는데 돈을 다 낭비해가지고 밥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명은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600W 조명에서 고속 동조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조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괜찮고 일단은 가격도 전 가격하고 거의 같은 가격에 8,000분의 1초까지 된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연출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거죠. 개방으로 해서 찍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2.8로 찍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한다면 1.4로도 충분히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서 그걸로 해서 첫 테스트를 딱 했는데 일단은 현재에서는 완전 대만족이에요. 완전 대만족이에요. 네, 이것도 광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제 광각으로 찍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14mm는 안 찍고 조금 더 한 20mm나 뭐 18mm나 어떨 때는 23mm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광각으로 주로 많이 찍으시는데 광각에서 나타나는 이제 배경 왜곡들이 나타나는 사진들도 있지만 어떤 사진들은 보면은 이게 광각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배경 왜곡이 안 보이는 사진들이 종종 많이 있었거든요. 별도로 그것들은 뭐 편집을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생각보다 포토샵을 잘 못해요. 워낙 오랫동안 모델의 몸은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은 제가 66 사이즈도 사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모델이 왔는데 자 이제 거짓말 사진 중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서 이 모델 되게 늘씬하잖아요. 늘씬하잖아요. 되게. 사진을 보면 뼈만 남았잖아요. 이 모델도 지금 다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엄청나게 줄여서 보내줬는데 카톡이 왔어. 저기 작가님 좀 더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너 아는 지인들도 볼 건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건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 항상 모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저 이렇게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근데 왜곡이 들어가지 않는 사진들은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50mm로만 찍어요. 이건 광각이 아니고 50으로 찍었어요. 단렌즈도 얼마든지 광각으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간단해요. 그냥 물 쭉쭉 뒤로 가시면 돼요. 쭉쭉 뒤로 가서 찍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레스만 살짝 더 늘려주든지 이 사진은 이 모델의 키가 160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델은 상당히 많이 아끼거든요. 어떤 모델들은 못생긴 모델이라도 많이 아끼는데 모델을 상당히 제가 배려를 해줬어요. 이 다리 안에 이따만한 목유통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드레스는 그나마 다행히 몸이 덮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해요. 키가 160이라도 괜찮아요. 저 키가 작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180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의자 밑에 모델 바로 발 밑에 목욕탕 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서 모델이 키 크게 나왔다고 상당히 좋아했던. 여기 어딘지 아시죠? 네, 디리핀가? 이 사진은 새벽 3시에 찍은 거예요. 이 모델은 가수예요, 가수. 지금 상당히 이제 두 번 다시 찍기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도 이제 많이 찍었기는 많이 찍었는데 조명은 그 벽 쪽에서 LED 조명 하나로만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는 풍부한 광량이 필요 없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찍기 전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일단 모델은 세워놓고 LED는 끄고 일단 내가 원하는 배경의 광량만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ISO가 8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1600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배경의 배경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 LED를 켜서 그 광량만 조절하는 거예요. 배경에 맞는 광량만 조절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고속 동작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찍으셨던 상황이 이때는 LED이기 때문에 고속 동조도 찍을 수 있고 8000분의 1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ISO가 쭉쭉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셔터 스피드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도 똑같이 최대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ISO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 닥치기 때문에 거의 한 80분의 1초? 더 이상은 제가 수준층에 있어서 더 낮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한 80분의 1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 LED 같은 경우는 저희 동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춰요? 엄청 쉽죠. 동조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LED는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스위치로 되어 있어요. 그 맞추기가 훨씬 쉽죠. 세군도처럼 그냥 올렸다 내렸다 밝기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세워놓고
배경을 일단 원하는 배경을 찍고 나서 모델을 세워서 이제 세워져 있는 상태면 애드리를 켜서 한 컷 딱 찍으면 되죠. 어둡네? 그러면 조금 더 키면 돼요. 또 딱 찍으면 돼. 또 조금 더 어둡네? 그럼 더 키면 되고. 풀 발광으로 했는데 만일에 약간 어두운 것 같네? 조명을 한 50cm만 앞으로 딱 하면 훤해져요. 더 밝아져요. 그 위치로 이동을 하든 광량으로 조정하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토샵을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얼굴에 빛이 약간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만 살짝만 살려줘도 이런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 아주 간단하게. 단지 장비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찍기가 힘들 뿐이지 누구나 다 충분히 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135로 찍었어요. 135mm. 작년에 찍은 건데 이때 제가 캐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막3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막3이 135mm가 있고 이 연꽃이랑 찍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 이게 모델을 이렇게 놓고 찍으려고 그러면 내가 좀 뒤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간에 연꽃들이 있어서 어떻게 건너갈 수 없는 방법이라서 한 명이 조명을 들고 반대편, 모델 반대편으로 드레스 밑에 앉아서 숨어서 스트로브로 조명을 하나 더 줘서 희미하게나마 여기 있는 나무도 보이고 이 전체적으로 광량이 거의 일정한 느낌이 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소도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가면 그냥 암흑천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 메인에 LED 조명을 하나 켜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달 뒤에 스트로보 삼각대 하나를 끼워놔서 백으로 하나 더 반대편으로 이 뒤에 쪽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끔 조명을 반대로 해서 하나 더 켜준 거. 최대한 모델과 전체적인 배경이 다 어우러지게끔 뒤에다가 조명을 하나 더 줘서 촬영을 했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광각을 이용하지 않고요. 보통 50mm 정도로 찍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조명을 이제 조금 다이나믹하게 써다면 자, 이런 것도 이제 조명을 조금 촬영하다가 조명에다가 필터를 끼워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도 지금 조명이 들어간 게 여기서는 전부 다 순간광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지속광이 안 나와요. 거의 다 순간광. 600W짜리가 메인에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뷰티리시 같은 게 분명히 물려 있었고 여기 뒤에 이 조명도 600W짜리예요. 좀 약간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은 스트로보예요. 제가 그 600W를 여러 개를 쓰지 않고 600W짜리는 보통 2개 이상은 쓰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다 스트로보를 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셀로판지를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색을 다 집어넣어서 찍었던 거.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번져 있는 게 지금 이 큰 사진이 아니라서 물이에요, 물. 한 명이 저기 위에서, 난간 위에서 수도꼭지에 물을 뿌려가지고 이 지붕 위에 맞고 지금 물이 튀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사진 속에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자, 이 사진엔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 누가 오줌 싸는 것처럼 딱 보이네요, 여기 딱. 이렇게 튀어서 지금 떨어지는 거. 이때는 일몰 전이기 때문에 해가 완전히 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다 살아있네. 또 여기에 그 배경에 노출을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까지 살아있고 처음에 봤던 사진은 해가 완전히 없어졌던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배경에 노출을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차하고 모델만 살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개방해서 찍어도 되고 뭐 쪼여서 더 찍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촬영하시면 되고. 혹시 뭐 좀 더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점 없으세요? 물어보고 싶으신 거? 백라이트를 쓰시는 경우는 네. 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백라이트요? 어떤 본격적으로 백라이트를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배경을 살리려고. 그 백라이트가 없으면 모델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부분만 살아나죠.
꽃밭에서 찍는데 조명을 뒤로 켜지 않고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만 밝겠죠. 근데 여기 뒤에서 반대쪽으로 쏘아주면 거기 뒤에 있는 꽃까지도 그 사진에 나타나요. 뒤에가 완전히 그러니까 노출차를 줄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노출차 줄이는 거예요. 뒤에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해서 꽃밭에서 찍는데 꽃들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뒤에 배경을 좀 더 살리고 싶어서. 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정하게 쓰시는 게 그 값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좀 다르시나요? 조리개는 낮에 찍으면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조명 자체가 8,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조리개는 라이팅 조리개는 5.6부터 9 사이거든요. 9 이상을 넘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칠어져서 사진이 5.6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리개는 만약에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제가 조리개는 5.6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 그때 찍었던 사진이 가장 나는 마음이 들어. 이게 5.6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 사진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5.6으로 찍었던. 그래서 뒤에를 보정을 해서 제가 날린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 딱 찍었을 때 2470으로 찍었는데 이거는 뒤에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 배경처럼 약간 소프트한 느낌도 있고 이날 찍었던 게 이 사진이랑 이것도 이제 해가 약간 떨어질 때 다행히 구름에 해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날씨가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를 안 좋아해요. 그때는 야외 촬영하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이게 빛이 좀 강해서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이런 날씨예요. 태양이 구름에 살짝 가려져서 빛이 이렇게 확산되는 빛. 구름 자체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소프트 박스 역할을 해줘서 빛도 부드럽고 촬영하기도 훨씬 편안하고 빛을 제어하기가 이런 날씨가 훨씬 더 편안해요. 이게 이제 해가 이제 거의 떨어졌을 때, 떨어져 갈 때. 이거는 이 국기가 소련 국기거든요. 제가 이걸 찍어놓고도 어디 올리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이 모델 자체가 러시아 모델이기 때문에 얘한테 맞춰준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모델 피부톤이 원래 이거는 라이팅의 강도에 따라서 피부도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나와요. 밝게 찍으면 당연히 안 나올 거잖아요. 어둡게 찍으면 피부톤에 더 가까운 색이 더 많이 나와요. 되게 늘씬하잖아요. 돼지였어요. 돼지. 진짜 돼지였어요. 이 옆구리가 한 두 겹이 막 겹쳐지고 미수다에 나오는 분이어서 되게 촬영하는데 한국말도 잘하는데 너무 야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나는 모델이에요. 조명을 이 국기 뒤에서 다리 쪽으로 같이 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여기 타고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활용이죠. 이게 입체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라서. 네, 메인에 하나 있고. 자, 이 사진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명이 메인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디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왼쪽에서 지금 다리 쪽으로 대각으로 하나 쏘고 있죠. 이게 이제 이제 라이팅을 조금씩 사용해 보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그 스트로보도 잘 활용하면 상당히 괜찮다는 거를 조금 더 질감을 살린다고요. 입체감을 살리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이런 이 허벅지나 이런 톤에 지금 빛이 타고 들어가는 게 싼 거 8만 원짜리 스트로보로 지금 이 옆에 지금 피부 톤만 살리는. 그리고 이제 고정 잘했다. 되게 이렇게 뚱뚱했는데 좀 늘씬하게 나와. 그 야외 촬영이 많으신데 네. 제 경험으로는 그 아까 우음도나 탄도항 같은 경우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이제 라이트 스탠드가 되게 이제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람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특별한? 야외에서는 소프트 박스나 옴브렐라를 쓴다면 거의 힘들어요. 옴브렐라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옴브렐라 소프트 박스는 2인 1조로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잡아준다든지 들어준다든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뷰티릿이에요. 가장 바람 영향을 덜 받는 기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홈브롤라는 소프트 박스는 절대 비추해요. 지금 우음도 같은 데 가면 바람 무지하게 불거든요. 지금 공룡알 화석재 같은 데 가도 연출하기가 딱 좋지. 이게 거기 지금 말하는 그 우음도 쪽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가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람이 항상 같은 쪽에서 불어요. 거기 물이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항상 불어. 이제 단점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 자체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여기서 여기를 불기 때문에 모델을 어떤 식으로든지 세울 수가 없어. 근데 모델이 여기 서면 항상 이렇게 부는데 모델이 옆에다 서면 어떻게 돼요? 2000이. 완전 막 머리도 산발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딱 여기밖에 없는. 이렇게밖에 못 써요. 빛도 안 좋아. 이 빛이 거의 순간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군 것도 있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사람 하나가 잡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늘려줘. 그렇게 해서 이날 찍었던. 그래서 음도도 제가 4월달 5월달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냥 이런 연출이 가장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연출이 가능한 곳. 이것도 그날 이제 같이 찍었던.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고, 자, 여기 있는 게 다 음도거든요. 이렇게도.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드레스인데, 앞트임이 있는 드레스라 상당히 섹시한 드레스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불어주니까, 이제 제가 화보 같은 사진도 좋아하는데, 이런 사진들. 근데 사진은 생각외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와서 만족하는 사진 중에 하나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자연 환경이 아니라 그 송도 같은 데서 촬영을 하실 때 그 거기서 나오는 빛하고 내가 쓰는 조명하고 그 색 온도가 달라서 잡광으로 이렇게 사람의 피부톤이나 그런 배경의 톤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포토샵으로 이렇게 후보정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거에 네, 맞춰서 후보정으로 합니다. 그거 따로는 뭐 그 촬영 전에는 먼저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LED랑 다행히 LED랑 스트로브랑 색온도가 거의 비슷해서 그 두 개는 이질감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지속광을 쓰면 색온도가 틀려서 걔는 뭐 한 3000 정도 되는 거라 이게 순광향이랑 그 조명이랑 좀 틀린데 야외에서 쓰는 거는 LED랑 스트로브랑 홍합이 맞아요. 맞아서 이질감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래서 LED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일 수도 있고.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없으세요? 촬영 오래 하셨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라이팅 사진은 솔직히 힘들어요. 일반인 분들이 특히 아까 보여준 야간에 찍는 사진들은 야경 좋아하시고 풍경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해요. 되게 재밌어요. 뭐 처음에는 뭐 모델 데려갈 필요 없이 아는 지인을 데려가도 되고 촬영해 보시면 큰 장비 없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이런 컨셉 사진은 힘들어요. 조명 장비를 메고 그 안에 그 600W 조명은 무게도 있거든요. 그거를 두세 개 어깨에 메고 거기에 카메라 장비, 광각 렌즈, 표준, 배터리,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여름에는 햇빛에 30분만 서 있으면 죽어요, 거의. 그래서 팔에 아이스박스에 모델을 위한 맥주 한 캔, 4캔 한 캔, 음료수 또 다 집어넣고 물도 넣어야 되고 그걸 들고 촬영하는 거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촬영하는데 동참한 경우도 있었어. 근데 딱 두 가지예요. 저한테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해서 찾아왔던 분들이 첫 촬영을 딱 하면 완벽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그날 이후로 없어져. 사라졌어. 그냥 말도 없어, 그냥.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와서 촬영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구입해요. 왜냐면 그걸로 내가 찍으니까.
그래서 전화 와서 형 이거 어디서 구입해요? 육향삼각 들어가면 있다. 거기서 구입해. 뭐 필요해요? 삼각대, 그 다음에 뭐 조명. 일단 삼각대하고 조명만 사. 동족이랑만 사.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일반 스냅 사진이 너무 밋밋하고 재미가 없다고. 제가 그래서 이걸 찍는 거예요. 저도 감성 사진 많이 찍어요. 그냥 이렇게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조명 없이 그냥 카메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50mm 하나만 딱 들고 옆구리에 그냥 메고 모델 하나. 빛은 약간 역광인데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역광이지만 노출차가 아주 심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찍어도 배경에다 노출을 맞춰도 얼굴이 어둡지가 않기 때문에 얼굴 부분은 포토샵으로 커버만 살짝 올려줘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명 없이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찍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제가 경험이 없어서 솔직히 초반에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을 해서 좀 부족한 게 되게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좀 죄송스럽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삼각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그때 밑에 받치는 걸 따로 하신다고 아니. 쓰신다고 하죠. 예, PTDC가 바람 영향을 가장 덜 받아요. 이 철로 돼 있었잖아요. 안에 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박스나 홈브롤라 같은 경우는